겨울철 감기나 이 독감 환자들이 참 많을 텐데요. 새로운 또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덜컥 겁이 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막연한 그런 공포감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아이 내과 김대성 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이 병원의 분위기까지 함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아이 내과 원장 김대성입니다. 네, 요즘에 병원 분위기 지금부터 독감 환자랄지 그다음에 감기 환자가 좀 많을 때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지역에 퍼지고 그러면서 많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현장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 평소보다 대다수의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졌고요. 평상시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등 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처방전을 빨리 받고 가기를 원하시는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병원도 그렇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들이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좀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중국이라든지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혹시나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네. 지역사회로 전염이 확산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일반 감기인데도 기침을 하면 남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또 오해할까 봐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도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좀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환자 발생 현황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어제 기준 2월 6일 9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 전남에는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전남대병원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고 1명은 조선대병원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서 감염자들이 좀 늘어날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니냐, 다들 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감염이 된 16번째, 18번째 환자 모녀가 입원해 있던 광주 모병원은 전면 폐쇄되었고요.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복 기간이 2주 동안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16번째 환자가 증상을 보인 이후에 열흘가량 격리 조치가 없이 약 300여 명과 접촉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원장님도 이 내과 원장님이셔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신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특징, 이 감염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은 약 이틀에서 14일간의 추정되는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37.5도씨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기하고 거의 증상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증상은 거의 유사하고요. 발열이라든지 폐렴까지 갈 수 있는 좀 더 심한 측면은 있지만 증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감기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백신도 없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신종으로 이번에 변종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요. 향후에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수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로 만약에 확진이 되면 기침 가래에는 진해 교담제, 열이 나면 해열제, 폐렴 증상의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라든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투여 등 대증요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일반 감기나 독감 치료의 방식과 좀 유사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진자들 중에서 2명의 또 이 완치자들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행이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그렇다면 이 확진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확진 환자들은 모두 지금 국가 지정 치료병상에서 음압 격리 병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대증치료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6번과 18번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고 네. 22번째 환자는 조선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2번 환자와 1번 환자가 회복돼서 5일과 6일에 네. 퇴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이 음압 격리 병실이라는 게 안에 있는 여러 어떤 공기나 이런 게 밖으로 좀 새나가지 않는 예, 완벽하게 밀폐된 그런 예. 병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요, 이 감염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접촉만 가지고도 감염이 된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뭐 눈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중국발 택배를 만져도 감염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셨을 때.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루머 중에 눈만 마주쳐도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온 분비물이 그걸 또 비말이라고 하는데요. 비말. 눈의 각막에 직접 튀었을 때라든지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빌 때 감염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행위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라든지 이런 것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해서 전염됩니다. 네. 공기에 노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명은 대부분 한 2, 3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택배 발송 단계에서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배송되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감염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막연한 공포심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이랄지 그다음에 가짜 뉴스에 좀 빠져드는 것 그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는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저희가 사스도 경험을 받고 메르스도 경험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좀 잠잠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얼마나 지나야 잠잠해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네.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스하고 메르스 때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메르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걸렸고요. 사스의 경우에도 잠잠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콩 동감 역시 2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따라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고 잠복기가 2주가 더 지나서 이 해지가 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환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3월 초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아직 2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만큼 또 서로 어떤 예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자주 활용을 하고 또 기침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마스크 사용 그리고 손세정제 효과가 있습니까? 예,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중에 KF80을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KF라는 거는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고 그 뒤에 숫자는 미세 입자 차단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KF80이라는 것은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고요. KF90, KF99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더 크긴 하지만 산소 투과율이 낮아서 평상시에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F80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아무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요. 네. 마스크 착용 시에는 대부분의 환자나 사람들이 입만 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세정제도 이 알코올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손세정제 효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예. 사실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최소 30초간 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비누로 손 씻기가 곤란한 상황이면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소정제를 사용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법이 감염 이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는 서로 조심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예방법을 가지고 그 생활 습관에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점, 고려해야 될 부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요즘에는 정리가 많이 잘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라든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예절 네. 이런 거를 많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외 여행객을 의료진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고요. 과도한 이 가짜 뉴스에 또 빠져드는 것은 좀 경계할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게 저희들이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혹시나 마지막으로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건강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중국 여행이라든지 해외 여행 이후에 14일 이내에 열이 난다든지 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를 주시고 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I 내과 김대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